순위와 최근 전적은 배트맨에서 해외 초기 배당과 최근 전적은 와이즈 토토 캡처본입니다. 이번 회차는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로 편성되었고 우열이 드러나는 경기가 여러 경기 보이네요. 맞배당으로 팔리는 두 놈은 5경기와 12경기인데 토트넘과 맨유는 누가 더 거지 같은 수비를 하는지를 따져봐야겠는데 말입니다. 1, 2경기에 이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압도적인 정배가 빌라에게 주어졌습니다. 빌라는 홈에서 6승을 챙겼다고 나오고 패배는 한 번인 만큼 상대가 입스위치라면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빌라는 울브스에 패했는데 그전 경기가 셀틱과 챔스전을 치렀기 때문으로 봐야 하고 토트넘은 홈에서 잡았습니다. 원정팀 입스위치는 최근 2번의 승리가 컵대회이며 도저히 이변을 기대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2. 플럼과 노팅엄이 재미난 경기인데 플럼은 9위, 노팅엄은 3위에 있습니다. 두 팀 모두 홈과 원정의 성적이 비슷한 모습이라 홈 이점이나 원정의 불리함을 따질 필요는 없겠네요.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플럼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는데 최근의 두 경기를 보면 알 수 있듯 노팅엄이 과거 두드려 맞던 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플럼의 정배가 주어진 건 이해할 수 없네요. 이렇게 최근 경기를 보니 플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웨스트햄과 맨유를 각각 홈과 원정에서 잡았고 패배가 그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팅엄의 상승세는 본머스에 한 번 꺾였을 뿐 역시 플럼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홈과 원정도 따질 필요가 없고 뉴캐슬을 원정 1대2로 잡은 플럼과 브라이턴을 홈에서 7점 차라는 대차로 잡은 노팅엄을 생각해보면 저는 노팅엄의 상승세에 걸어보고 싶습니다. 홈 패배 가져갑니다. 맨시티와 뉴캐슬인데 맨시티를 믿을 수 있나요? 뉴캐슬의 12승은 홈과 원정이 골고루 나오고 있고 무승부와 패배도 원정이라고 나쁘지 않습니다. 맞전적은 맨시티가 최근은 패한 적이 없지만 가장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주듯 맨시티의 저력엔 기복이 있습니다. 맨시티는 12일에 레알과 챔스전을 가졌습니다. 홈에서 선취골로 앞서갔는데 후반 추가 시간을 못 버티고 역전패했습니다. 맨시티는 지금 뉴캐슬 경기 이후 경기가 리그가 아닌 챔스전으로 이제 레알 원정에 올라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고요. 두 팀의 최근 경기를 보면 확실히 뉴캐슬이 더 좋은 모습인데 말입니다. 뉴캐슬은 9일에 경기를 치렀고 맨시티는 12일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레알 원정을 준비해야 하죠. 이번 경기에 무승부만 나와도 맨시티는 성공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말입니다. 뉴캐슬의 최근 2번의 패배가 무적의 본머스와 폼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플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맨시티도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배라고 해서 맨시티만 가져가는 것보다 무승부나 패배 중 하나를 챙겨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승리를 버리고 무승부와 패배로 가져가겠습니다. 사우샘프는 이번 시즌 홈에서 원정에서 한 번씩만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잘 나가는 본머스인데 과거에 사우샘프가 맞전적에서 승리한 적도 있지만 그때의 사우샘프도 아니고 그때의 본머스도 아닙니다. 본머스에 주어진 정배가 당연시되네요. 전체 그림을 봐서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사우샘프에 기대를 걸 수 없는데 말입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웨스트햄은 홈에서 승리만 1승이 많을 뿐이고 무승부와 패배를 보면 원정이 더 좋은 모습입니다. 브렌트퍼드는 확실히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두 팀의 맞전적도 지금은 대등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웨스트햄이 근소하게 좋기는 합니다. 순위는 브렌트퍼드가 2승이 더 많아 앞서지만 배당은 웨스트햄이 정배를 받았고 원정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브렌트퍼드이기에 수긍할 수 있는 배당이나 맞배당으로 봐도 무방해 보이네요. 둘 다
상당히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크리스털에 패한 웨스트햄이고 홈에서 토트넘에 패한 브렌트퍼드입니다. 그래도 최근 경기를 비교해보면 웨스트햄은 홈에서 크리스털에 패했고 브렌트퍼드는 그 크리스털을 원정에서 잡았네요. 1경기부터 4경기까지 맨시티를 제외하고는 평탄하게 픽업된 회차인데 이번 5경기는 정배는 웨스트햄이지만 높은 정배이고 순위나 최근의 상대팀들인 크리스털, 리버풀, 첼시와의 스코어를 생각해보면 전 근소하게 브렌트퍼드의 승리가 더 땡기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에서는 브렌트퍼드가 무득점 패배가 더 많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무승부는 제외하고 승패에서 고르시거나 더블픽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저는 홈패배만 가져가겠습니다. 오사수나와 레알 경기인데 조금 전 맨시티 경기에서 언급했듯 레알은 이 경기 이후에 맨시티와 챔스전입니다. 물론 1차전을 승리하긴 했으나 그 점수차가 한 점 차이고 전후반 계속 끌려다녔던 걸 생각하면 홈이라고 해서 1차전 승리를 했다고 해도 방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의 강팀들은 챔스전을 앞두고 또는 다녀온 이후에 리그 경기에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오사수나의 맞전적에서 완전히 앞서고 있으나 맨시티전을 대비는 해야 한다는 말이죠. 레알의 1월 30일 경기를 보면 챔스전에서 원정 승리를 하고 돌아온 리그전에서 에스파뇰에 한 점차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데 맨시티전 원정을 다녀오고 리그전을 치른 후 다시 맨시티와 붙는 거죠. 직전 원정 맨시티전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필요한 경기라는 말이고요. 이번 경기도 단순히 경기력으로만 보면 레알의 압승이 예상되나 이미 과거에 전과가 있는 만큼 꺾어보는 것도 좋아 보이며 권해드리는 건 홈팀의 무승부와 함께 정배의 패배를 권해드리며 저는 더 나아가 오사수나의 승리와 무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크리스털은 홈팬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어떻게 홈 성적이 원정보다 처참하네요. 맞전적에서 봐도 크리스털이 2번의 홈 경기가 있었는데 그 홈에서는 1무 1패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은 크리스털이 승점이 3점이 많아 더 높은 순위에 있지만 홈 성적이 거지 같다는 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털은 앞서 보셨듯 2번의 패배가 전부 홈이네요. 에버턴은 패배가 많이 눈에 띄는데 그 상대가 본머스의 2번, 나머지는 빌라와 노팅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기는 리버풀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한 게 보기 좋네요. 특이할 건 크리스털은 본머스와 비겼는데 에버턴은 2번을 패했다는 것과 최근 경기일이 크리스털보다 이틀이나 뒤에 있었다는 정도입니다. 이 경기 예측이 어려운데 상대팀들을 봐서는 에버턴이 꿀릴 게 없지만 더 늦은 경기일에 리버풀이란 강팀을 상대했다는 게 걸리고 크리스털은 홈이 거지 같다는 거죠. 두 팀의 최근 맞전적에서 2번의 무승부가 있었던 만큼 수비 좋은 에버턴이 잘 막아주길 바라며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회차의 반이 왔네요. 잠깐 쉬어가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직전 게시물 승무패 10회차에 40분이 구독을 눌러주셨고 지난 게시물이 광고료 $10의 수익을 보였는데 이 수익은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의 후원금과 합쳐 영상 편집기 사용료와 목소리 사용료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독자분들과 새로 가입해주신 구독자님들, 또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8경기 이어보겠습니다. 마드리드는 홈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습니다. 시즌 전체 2패가 전부이고 그 2패도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에 반해 셀타비고는 총 8번의 승리 중 7번이 홈 경기였으며 원정에선 단 한 번 승리했고 8번을 패했습니다. 맞전적을 보면 최근은 한 점차 승리이긴 하나 두 팀은 무승부도 없이 마드리드가 압도하고 있네요. 전체 그림을 봐도 이변을 기대하기 어렵고 눈에 띄는 건 마드리드의 최근 1패는 레가네스인데 그 다음 경기가 레버쿠젠과의 챔스전이었습니다. 마드리드도 챔스전 전후에 이변을 만들어냈네요. 마드리드의 다음 경기는 리그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로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순위 차이가 많이 나고 비아레알이 홈이기에 완전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습니다. 우선 비아레알은 홈과 원정이 큰 차이가 없으나 원정팀 발렌시아는 시즌 5승이 전부 홈 경기였으며 원정에서는 한 번의 승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4번의 무승부로 승점을 쌓았다는 건 중요하다고 보여지네요.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24년 1월에 발렌시아가 2점차 승리를 했고 그 외에 4번의 경기는 모두 무승부이거나 한 점 차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즉, 순위와 홈, 원정 여부를 따졌을 때 경기력은 비아레알이 확실히 좋으나 발렌시아도 원정에서 승리는 못해도 4번의 무승부가 있다는 것과 맞전적에서도 한 점 차 이내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 무승부의 이변도 가능은 하다는 거겠죠. 언뜻 최근의 폼을 보면 비아레알이 많이 좋아 보이나 발렌시아의 최근 2번의 패배는 모두 포식자 바르샤였고 저 아래 한 번의 패배도 또 다른 포식자 레알이었습니다. 그 3번의 패배를 제외하면 딱히 비아레알에 밀리는 것 같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비아레알이 앞서는 건 사실이나 맞전적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도 한 점 차에서 갈릴 것이고 그건 무승부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기에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로 가져가면 무난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 역시 더블픽으로 승부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전력차는 확실히 나는 경기이고 에스파뇰의 패배를 사도 눈치 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배의 이유를 찾으려면 또 찾아진다는 말이죠. 에스파뇰은 홈에서 12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단 3번 패했습니다. 시즌의 6승이 전부 홈 경기였고 이번 경기가 홈입니다. 그렇다고 빌바오가 원정이 모자라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즌 전체 패배가 단 3패니까요. 두 팀의 맞전적은 모두 한 점 차로 갈렸었는데 가장 최근엔 빌바오가 3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경기도 에스파뇰이 원정이었죠. 맞전적만 봤을 때는 에스파뇰이 홈에서 2번의 경기를 치렀고 2번 모두 무승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스파뇰의 최근 10경기의 결과를 한눈에 보면 역시 홈에서는 무승부일지언정 쉽게 패하지 않으며 레알이 챔스전 전후이건 말건 그래도 레알을 홈에서 최근에 잡은 전력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전력상 에스파뇰의 패배를 사는 게 맞으나 그래도 홈에서는 힘 좀 쓰는 에스파뇰이라는 거죠. 최근에 레알도 잡았으며 빌바오와는 맞전적에서 2번의 무승부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무승부의 이변을 같이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홈팀 무승부와 패배를 가져갑니다. 세비야가 예전 같지 않다 해도 바야돌리 정도는 잡아줘야 하는데 세비야에게 주어진 정배는 좀 높아 보이네요. 두 팀은 맞전적이 대등했었으나 가장 최근의 2번은 세비야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이할 건 없고 골 득실률에서 세비야가 앞서는 것도 당연시되네요. 세비야에 보여지는 4번의 패배는 컵대회를 제외하면 3번의 상대팀이 모두 포식자입니다. 마드리드, 바르샤, 레알에게 패했는데 그걸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헤타페, 에스파뇰, 발렌시아와 최근 비겼다는 것이고 바야돌리는 원정 경기가 유독 많았는데 레알을 제외하면 홈에서는 베티스와 발렌시아를 잡았습니다. 눈여겨볼 건 세비야의 최근 3번의 경기 득점력을 봐야 하는데 에스파뇰과 1득점 무승부, 헤타페와 무득점 무승부, 바르샤와 1득점 패배라는 것이고 예전처럼 뽑아내면 2~3골씩 뽑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야돌리가 전력에서는 크게 밀리나 그래도 언제든 한 골 정도는 뽑아낼 수 있는 팀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주 희박하기는 하나 무승부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정석대로 바야돌리의 패배를 가져가시는 게 맞아 보이고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토트넘에게 정배가 주어지긴 했으나 2점대의 높은 배당이고 뭐 사실상 맞배당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팀의 홈과 원정 득점력과 실점률, 맞대결까지 봐도 특이할 건 없어 보이네요. 토트넘도 그렇지만 맨유도 최근 컵대회 레스터 시티전을 보니까 승리는 했지만 참 깝깝하던데 말입니다. 이번 회차 가장 어려운 경기지만 그래도 경기 외적인 걸 보면 둘 다 1월 말일에
유로파 리그를 치렀습니다. 그 이후 맨유는 2번의 경기를 치렀고 토트넘은 3번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일도 맨유가 8일, 토트넘이 10일이네요. 토트넘이 홈이라고는 하나 홈이나 원정이나 다를 게 없고 맨유도 원정이라도 꿀리는 것도 없고 여기선 승리와 무승부, 패배의 3가지 픽이 있는데 동전은 양면이라 던져봐도 답도 없고 난감하네요. 그냥 잘 찍어보는 수밖에요. 홈팀 패배 찍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표가 마요르카의 우세를 보여주는데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마요르카의 1.7배는 좀 잘 쳐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뭐죠? 마요르카는 최근 5번의 경기에서 오사수나전 한 경기에서만 득점을 했습니다. 5경기에 1득점이고 원정팀 라스팔마는 최근 5경기에서 마요르카처럼 1무 4패이긴 하지만 그 패배한 경기까지 모두 골은 뽑아냈습니다. 마요르카 5경기에 1득점이고 라스팔마는 5경기에 5득점이라는 거죠. 마요르카는 그중 2팀이 레알과 마드리드라지만 라스팔마도 레알은 만났고 레알을 상대로도 골은 뽑아냈다는 겁니다. 역배 노려보겠습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순위는 원정팀 소시에다가 더 높지만 승점은 단 2점 차이네요. 이번 경기를 베티스가 이기면 순위가 바뀌기에 베티스의 2점대의 정배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홈과 원정을 보면 비슷한 모습으로 딱히 이점도 불리함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득점력은 베티스가 높지만 그만큼 실점률도 높아 의미가 없고 맞전적에선 최근엔 소시에다가 모두 2점차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거 홈팀 패배도 보이는데 최근 경기 보겠습니다. 어렵네요. 전체 그림을 보면 패배는 똑같으나 베티스는 2번의 무승부가 있고 소시에다는 무승부가 없이 4번의 패배 외에는 전부 승리입니다. 문제는 체력과 심적 피로감인데 베티스는 1월부터 7경기를 치렀고 소시에다는 1월부터 10경기를 치렀습니다. 소시에다가 3경기를 더 많이 치렀고 가장 최근 경기일도 베티스보다 이틀이 늦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홈팀 패배도 보인다고 했는데 40일간 3번의 경기를 더 치른 상태의 원정인 소시에다네요. 베티스의 정배가 주어졌으나 소시에다에 끌리는데 경기 일정을 놓고 보면 혼전으로 바뀌어 버리네요. 두 팀은 이후 경기를 같은 날 홈에서 치르는데 베티스는 컨퍼런스 경기이고 소시에다는 유로파 경기입니다. 제가 두 팀의 감독이 아니기에 데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는 하겠지요. 이번 경기 어차피 혼전이고 다음 경기를 위해 양쪽 모두 만족하려면 최근 무승부를 냈던 라이벌 레알과 마드리드처럼 얘네도 무승부가 나오면 둘 다 만족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렵네요. 저는 무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영상에서 픽업한 놈들입니다. 총 16조합이 나오는데 무승부가 너무 많아 무승부에서 삭제를 해서 베이스 4조합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3경기 맨시티와 6경기 레알을 부러뜨렸습니다. 저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부러뜨렸지만 맨시티와 레알이 정배로 팔리는 게 맞겠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맨시티의 승리를 가져간다고 쳐도 제가 픽업한 것들을 토대로 보면 홈팀 승리가 너무 적습니다. 맨시티가 이긴다 해도 홈승이 총 5개가 나오는데 2개 정도 더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쉽게 생각했는데 은근히 까다로운 회차네요. 저는 일단 맨시티와 레알이 승리하면 남들 다 맞는 정배당을 틀리는 게 되는 거죠. 조합 잘 하셔서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영상인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